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 1,500만 명, 제주에서도 2018년에 이미 9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기동물 문제와 동물 학대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동물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예산 때문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논란이 많았는데 잘 정리되었습니까? 큰 틀에서는 잘 합의 봤습니다. 민생 예산의 시급함, 도와 그 의회가 이런 부분을 인정했고 네. 또 그 예산의 편성권이라든가 심의권 이에 대해서 서로 존중한다. 요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본 사항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5일날 뭐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는 합의 봤습니다. 어쨌든 도와 의회는 이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의회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원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물방역과에서는 어떤 업무의 범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물방역과는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그러니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구제역 이런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 보호 복지 네. 그리고 또 축산물의 안전성 요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개의 팀이 있는 셈입니다. 예, 그렇죠? 팀은 4개가 있습니다. 팀은 4개가 예. 있고 그럼 반려동물 팀이 따로 하나가 있는 예, 겁니다. 원래 생겼습니다. 원래 생겼고 예. 그럼 반가운 이야기네요. 예, 아주 저희 직원들도 네. 그 동물보호 부서가 생긴 거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최대한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성 제주 동물친구들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주 동물친구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짧게 단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에 이제 처음 출범한 제주도의 동물보호 단체입니다. 2015년에 네. 시작했고 뭐 이전에도 모임이 있었습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2005년부터 인터넷 동호회 카페처럼 이렇게 울고 웃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하나된 목소리로 이제 그렇게 단체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단체가 된 형태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용상 제주도 수의사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동물병원 또 운영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동물들을 다루시나요? 반려견과 반려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 중심으로.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네 분의 반려동물 관련된 전문가분들 모시고 지금부터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일 날 제주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는 혹시 의원님 가보셨습니까? 그 사실 그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고 저희 네. 지역구에 그 자리돔 축제라는 아주 그 대표 축제가 있다 보니 네. 그 시간이 좀 빠듯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조금이나마 체험해 보려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날씨도 굽고 또 바람도 세고 또 비도 솔솔 내리는데 엄청 많은 반려인들이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그 웃음이 넘치는 또 네. 반려동물들이 그 축제를 이래서 즐기는 축제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장애를 가지신 네. 장애인들이 또 반려동물을 안고 또 뛰어놀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반려인들이 원했던 축제구나.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이지만 축제를 열기를 간절히 소망했구나. 앞으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장님, 이게 의원님 말씀으로는 많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예년에 네. 비하면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이 체감될 정도였습니까? 키우는 인구는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이제 반려동물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물 등록되어 있는 어떤 수치를 확인해 봤을 때 네. 그러니까 18년도 대비 약 한 124% 정도 증가된 그런 제가 수치를 앞서 나타내고 통계로 있습니다. 한 9만여 가구 될 것이라고 18년에 예. 봤다고 했는데 그럼 예. 지금은 배 이상 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수치로만 보면. 수치로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이제 5년이 지나서 저희도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반려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통계는 어떤 식으로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그 용역 조사를 보통 이제 하는데요. 그 사회 지표 조사하는 거와 이제 비슷하게 저희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통계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 예. 그럼 표본 조사로 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미성 대표님 또 다녀오셨습니까? 아, 네,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날 캠페인 부스를 운영을 했었고요. 네. 원래 이틀에 걸쳐서 하다가 장소도 바뀌었고 꽤 멀리 새별 노름에서 있어서 네. 걱정을 했어요. 어느 만큼의 이제 사람들이 올 것인가, 그래서 물품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좀 걱정했는데 더 가져올 걸 후회가 될 정도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게 눈에 띌 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리 생각하고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던 걸 하루에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오셨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가보셨나요? 네, 저도 수의사회에서 진료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늦지막히 참석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반려동물 축제가 시민복지타에서 이틀 양일에 갖춰서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게 한번 이 비 때문에 한번 연기가 돼서 연기했죠. 이번에 네. 새별 오름에서 했는데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소 이게 이틀에 양일에 갇힌 그게 열린 거에 불과하더라도 하루 만에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체감하기에는 더 많이 온 것 같이 느낀 것도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축제가 열렸을 때 많이 모이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많이 좀 축제에 참여를 하나요? 우선은 사실은 이런 제주도에 그런 문화 시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강아지들을 뛰어놀 만한 공간이 전혀 없는 거다 보니 그런 축제가 있으면 한번 가볼까? 또 새로운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장기화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 풍선 효과라고 하네. 네. 반려견 쪽에 또 많이 늘어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니까 반려견 쪽으로도 많이 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지금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 있고 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축제를 통해서 좀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다닐 때가 별로 없었는데 나와서 한번 이런 반려동물들도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효과도 말씀하셨지만 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갈등 문제도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패티캣이라고 하나요?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과장님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까? 예, 지금 그 반려동물이 아무래도 증가하다 보면은 이제 뭐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게 이제 사육 포기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오는 유기동물 문제가 우리 도에서는 좀 심각하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요. 또 반려인과 이제 비반려인의 어떤 갈등의 양상들이 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심심찮게 그 시를 통해서나 저희 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개 짖는 소음과 관련된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키우는 분들도 물론 당연하게 이제 패티캣이라는 부분을 예절을 이제 지키지만 키우지 않는 분들도 이제 키우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좀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 예. 예를 들면 어떤 배려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뭐 동물을 뭐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부분들이 어떻든 그런 이제 상황에 있을 때 그걸 아주 이제 크게 좀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부닥칠 때 이제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물론 목줄을 착용하고 이렇게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원 내에 어떤 산책 공간에서 부닥쳤을 때 그걸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노골적으로 이제 싫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개를 끌고 나왔냐 이런 예, 분들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예. 사실은 이게
그 반려 문화가 정착된 지가 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네. 제주도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 반려동물 특히 그 개에 대해서 인식이 집에서 키우는 개, 또 유기동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너무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2,000건 이상이 되는 개물림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아, 제주에서만 1년 2,000건 전국적인 전국이죠. 현상인데 네. 그 지역에서 보면 뭐냐면 그 가장 싫어하는 우리 그 반려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멘트가 저희 개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만큼 본인들은 비반려인들은 저 너무 무서운데 네. 우리 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다가 물린 경우가 사실 저희 지역에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그 중성화 수술을 막 권장하고 또 이 반려 문화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반려인들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또 우리 반려인들이 함께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네. 반려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말 일부 안 좋은 사건들이 이제 뉴스에 날 때마다 정말 같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잘 지키시는 분들은 네. 또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또 살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아파트에서 혹시라도 내 개가 짖지 않을까,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혹은 산책을 나갈 때도 굉장히 약자처럼 눈치를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반려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당연히 이제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동물 전부 다 이제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서로 이게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교육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민원 같은 게 들어와서 가보면 비반려인 분한테 여기는 가족과 같은 존재니까 혹은 또 이분한테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뭐 개똥도 잘 치우고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의외로 갈등이 비교적 아직까지는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는 이제 기억에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주도 특성 좀 얘기하셨는데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특성은 사실은 제주도는 지리적 환경과 그 사육 환경이나 보면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일을 할 때랑 제주도 와서 일을 해서 보면 제주도는 사실은 5km 미만 전후의 소형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 작은 개들이? 네, 예. 리트리버 보기가 힘들어요 서울에서. 근데 제주도에서는 뭐 10kg 이상의 대형견들을 많이 키우세요. 뭐 타운하우스에서 키운다거나 마당에서 키운다거나 주택이 더 많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이나 주거 요소 때문에 더 많은 것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해서 특성은 이제 대형견들이 많고요. 근데 아까 뭐 비반려인의 패티캣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을 해보면 사실은 내가 푸드를 키우고 있는데요. 리트리버를 보면 무서워하는 보호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려인이긴 하지만 네. 큰 개는 무서운 거죠. 근데 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뭐 자기를 죄인처럼 이렇게 사신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병원을 할 때 보면 그 반려인들도 적절한 이제 목줄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뭐 동물병원이니까 당연히 목줄 안 하면 가면 되겠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패티끝도 반려인들도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형견이 목줄 안 하고 오면 원장님 또 좀 무서우십니까? 제가 대형견이라서 네. 그렇지는 않군요. 예, 이게 반려인, 비반려인 다 좀 이렇게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교육 부분 또 강조하셨는데 김성 대표님 이게 반려인, 비반려인 다 교육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반려인 대상으로 혹은 반려인 대상 지금 이 문제 패티켓 관련해서는 주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곳에 서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반려인, 비반려인 다 같이 나와서 봤습니까? 섞여 있을 때도 있고요. 교육에 따라서 달라요. 섞여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반려인들만 있을 때도 있고 비반려인만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 이렇게 일대 다로 하는 교육 외에도 네. 민원인이 전화가 왔을 때 네. 이제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찾아가서 이제 우리 집 옆집 개 때문에 시끄럽다라든지 옆집에 어떤 개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토로를 하실 때 이제 두 가정을 다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풀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지 진짜로 정말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이분이 예민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조금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은. 네. 이게 제주의 특성 이런 얘기도 조금 아까 의원님도 하셨는데 아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대형견이 좀 많은 편이다. 10kg 이상 되는 개들이 많다. 이렇게 견종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뭐 제주에서의 특별한 어떤 지원 체계라든지 시스템 이런 필요성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급격히 이제 반려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반려동물도 많이 늘어났고 이 현상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생각해보니까 육지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이 문화를 많이 전파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네. 읍면에는 반려 문화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동지역도 시내권에 비해서는 좀 적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층이라든가 그 부부인데 애가 없는 이런 쪽에서가 좀 많이 이런 그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5% 이상이 반려인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동물 등록을 확실히 총점하게 체계적으로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최근에 행사 때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반려인들한테 들어보니 등록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안 하는 이유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취제에 따른 칩을 심음에 그 불편한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그리고 그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니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4분의 1 이상이 반려인이다 보니 네. 사회적 문화로 받아들여서 그 흔히 말해서 뭐 예를 든다면 뭐 시범적으로라도 뭐 고양이 쪽이라도 그 동물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모색을 해봐야겠다. 즉 유기동물에 대한 피해라든가 그 금액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지금 현재 그 보호자만이 그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생산자도 그 금액을 내야 되고 판매자도 수익금을 일부를 내야 되고 보호자도 돈 내면서 이런 돈을 모아서 좀 반드시 그 동물 등록을 하고 이력질을 하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최근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좀 많이 보완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등록돼 있는 것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저희가 그 동물 등록되어 있는 마리수는 어떻든 지금 그 한 5만 한 3천 마리 정도 이렇게 개 고양 등록이- 합쳐서 예. 네. 근데 지금 개인 경우에는 2개월령 이상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개인 경우에는 이제 동물 등록이 의무화는 법제화된 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주들께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저희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반려동물 등록은 이제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보호주라면 반드시 등록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예, 문제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제 네, 이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동물 등록을 뭐 어떻든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조례라든가 이제 등록비에 대한 무료 지원, 뭐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뭐 이런 방법도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또 필요한 진료비 지원도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반려동물을 하고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의 이제 지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등록집 부분 얘기 나올 때 늘 저희가 이제 좀 부탁드리는 게 단속을, 그러니까 이게 의무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법제화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홍보 기간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게
무조건 단속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저희가 반려문화 축제 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과표집이 된 거죠. 거기에 오신 분들은 산책을 나갈 정도로 굉장히 그 자기 반려동물을 잘 돌보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단속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00여 분 중에 14분이 단속을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또 제주시 지역, 시내 지역 분들은 대부분 등록집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읍면 동지역. 그러니까 왜냐하면 읍면 지역. 어르신들 아까 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 필요 단속도 안 하는데 할 필요도 없어, 이 말을 실제로 저희도 듣거든요. 네. 이거 어르신 이거 해야 돼요라고 하면 뭐 단속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좀 강하게 단속 내지는 그 전체 전수조사에서 칩을 전부 다 해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 생각도 과장님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수 개가 있는 집들은 전부 다 칩을 싹 박아버리는. 네.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시니까. 네, 원장님 어떠세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제주도와 수의사에는 지금 이렇게 지난 3년 이상 이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읍면 지역에. 그래서 수의사회랑 도청이랑 같이 팀을 나눠서 뭐 서쪽 지역, 동쪽 지역, 아니면 서귀포 지역, 읍면 지역을 가서 그 리사무소에 뭐 정해진 날짜에 와서 오시면 동물 등록해드리겠다. 동물 등록도 해주고 그 다음에 광견병 접종도 해드리겠다. 다 무료로 해주거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동물병원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소비자들한테는 동물 등록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네.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찾아가는 동물 서비스를 해보면 읍면 지역에 가잖아요. 아 그러면 이 집은 작년에 내가 이 집에 와서 했는데 동물 등록도 하고 광견병도 했는데 또 있네. 또 몇 년 지나서 가보면 이 집은 내가 어디서 음료수도 마시고 한 집인데 가서, 왜냐하면 마리수가 두세 마리 이상 되니까 두세 마리 이상 되면 제가 직접 못 가니 와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 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길 가보면 동물 등록했는데 계속 개들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동물 등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마을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놓다 보니 사고가 날까봐 광견병을 하고 싶어서 동물 등록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동물 등록을 줄이려고 제주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에서는 이제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애들이 계속 신규로 태어난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 같아요. 이게 과장님 뭐 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읍면 지역의 이 반려견 반려묘들이 예. 지금 문제다라는 얘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어떤 뭐 적극적 대책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사실 그 동물보호센터에 그 이제 저희가 구조 보호되는 유기동물들을 분석해 봤을 때 네. 그 읍면 지역에서 이제 구조되는 경우가 거의 60% 이상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또 이제 그 6개월령 미만의 네. 어린 강아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사실 그 이제 동물 등록과 어떤 유기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19년도부터 사실 그 읍면 지역 그 마당 실외견 네. 그 중성화 지원 사업을 저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 그 읍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유기견 발생 수가 거의 40% 가까이 줄어드는 저희가 효과를 받고, 또 이 분석 결과를 저희가 농식품부에 제공을 했고, 또 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이 그 우리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국 사업으로 좀 확대가 된 바 있는데, 그 어떻든 어르신들이 마당에서 풀어놓고 있는 개들이 이제 반복적인 임신과 또 출산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유기견 문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동물 등록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의사회와 함께 같이 이제 공동으로 좀 지원해 나가고 있고, 또 그 동물보호 활동하시는 우리 동물보호 단체들
또 이제 마을마다 또 찾아가서 교육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나온 얘기들은 기존에 지금 이게 법으로 등록하게 돼 있는데 하지 예.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단속을 좀 해야 된다라는 예. 건데 예. 단속은 좀 강화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 그 단속이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보통 단속이 공원에 위주로밖에 될 수 없는 부분 이제 좀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그 공원인 반려동물이 이제 동반해서 같이 오는 그런 공원에서 저희가 뭐 지도 단속을 이제 1년에 몇 차례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성화 사업 얘기도 조금 해주셨는데 이 중성화 사업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굉장히 전국적 모범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쨌거나 그 중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반려문화는 받아들이되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인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렇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효과는 분명히 봤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이게 그 동물의 뭐 권리라든가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되고 지금 반드시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동물의 권리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중성화가 동물의 권리를 좀 침해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보다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데요. 반려동물이 뭐 또 단순히 강아지만이 아니라 뭐 파충류, 조류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 사실은 이제 개물림 사고 아니면 민원 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이런 안전 사고도 예방을 하고, 왜냐하면 수컷인 경우는 중성화를 했을 때 보다 온순해질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뭐 대표님은 이 중성화 사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반드시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그 민간에서 저희가 2015년부터도 사실 진행해왔던 사업이기도 해요. 이게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의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게 중성화 이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중성화 사업 마당께 이제 개들을 전부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동이 어려워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반드시 중성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개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다니면서 삼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중성화 시키세요라고 해도 이제 본인이 이동하기는 힘들고라든가 이런 경우. 지금 중성화는 등록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데 중성화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아직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병원에 가야 되는 병원에 거니까. 가야 된다는 게 문제다, 네. 그죠? 네. 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저희도 이제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든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주가 이제 보호주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키워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행정에서 어디까지 이제 다 그런 제공들을 해드려야 네.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성화 비용 지원해 주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근데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지 읍면 지역이 좀 가능할 것 같긴 하다,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동물 등록 문제 그리고 중성화 문제까지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기견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줄이는 방향의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 이 오영훈 도정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오영훈 도정의 기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 하고 있는 그 동물복지부서도 원희룡 지사 시절에 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동물복지센터 또한 그 애월에서 하는 것 또한 그 원희룡 지사 시절에 다 결정된 것을 지금 실행해 가지고 내년도에 네. 그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 때문에 오영훈 도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약 4분의 1 이상의 저희 도민도 또 반려인이기 때문에 이에 네. 대해서 그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슬기롭게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예산의 그 집행과 더불어
또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건대 뭐 원희룡 그 지사 시절에 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했지 좀 더 나아간 것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평가가 좀 박하신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번 올해 저희가 동물복지팀이 이제 어려운 조직 개편 여건 속에서 이제 신설된 팀으로는 몇 개 안 되는 팀 중에 저희가 네. 한 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실천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는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을 이제 18년도부터 사실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인프라 시설을 좀 확충해 노력은 했으나 이 시설이 가지는 어떤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네. 이제 유기동물 보호센터나 장묘시설과 같은 부분들이 저희가 그 복지문화센터 안에 포함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았었고 이게 추진이 좀 어려웠으나 다행스럽게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마을 한 곳과 이제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네. 이제 작년 하반기에 거의 확정이 됐고 그에 따른 절차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동물복지 5개년 우리 도의 5개년 계획을 이제 올해 수립을 하고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복지와 보호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이번에 마련해서 저희가 착실하게 좀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과정에서 대표님 꼭 포함돼야 될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그러니까 흔히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다른 동물들, 뭐 농장동물이나 뭐 이제 기타 뭐 해양동물들이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려동물 부분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기르는 반려동물들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든지 혹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막 시작됐을 때 이제 막 그 코로나 걸려서 격리해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시절에 코로나에 걸린 누군가가 네. 반려동물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격리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혼자 남겨지는 이 동물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든지 이제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행정에서 뭔가 이 아이에 대한 이제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으로 이제 되지는 않았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원장님은 지금 꼭 필요한 정책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잠깐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드린 거에 잠깐 하면 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보호자분이 그 입소 병원에 격리됐을 때요. 제주도에서는 수의사회와 함께 그 보호자 강아지를 위탁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위탁할 수 있게 했었던 게 제주도 정책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 저희는 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제주도가 이게 반려동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비반려인이 봤을 때는 왜 이런 예산 낭비를 하느냐 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이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기 요양을 위해서 아니면 강아지 요양을 위해서 한 달 살기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몸이 아파서 강아지도 몸이 아파서 한 달 살기를 해서 왔다. 그래서 그렇게 관광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주도에서.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도 그분들은 제주도에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소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보면
우리 애가 왜 아팠을 때는 이 병을 다닐 텐데 만약에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뭐 외국으로 도외지로 나가서 화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은 반려동물의 놀만한 그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이제 보호자와 헤어졌을 때 적절한 시설도 필요하다. 그러한 인프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복지센터라는 곳에 화장장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물복지법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예. 또 제주도에서도 동물복지 조례가 맞춰서 또,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게 이전과 달라진 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법에서 지금 달라지는 그 법률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이제 반려동물 돌봄이라든가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이런 그 예방을 위해서 이제 소유자의 의무가 좀 강화가 되었고 그 반려동물 뭐 생산 판매 그 영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법 영업 시 어떤 처벌이나 이런 제재들이 좀 강화가 되는 그리고 동물학대 방지나 뭐 보호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법령상으로는 많이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우리 도에서는 별도로 또 지자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저희가 그 상위법에 대한 전면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맹견 출입 금지 지역을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역보다 저희는 좀 더 초과해서 좀 더 강화시켜서 이제 그 아동 관련 전 시설로 저희가 이제 네. 확대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하였고 또 소유자와 이제 분양자에 대한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어떤 입양자에 대한 유기위실 및 이제 피학대 동물의 보호 비용 과 관련된 부분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반려가구가 늘면서 그 박용상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어떤 반려동물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이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떻습니까? 반려 인구도 알다시피 25.9%로 정부적으로 됐고 그 동물 또한 약 860만 마리 이상의 인력이기 때문에 연간 산업이 6조 원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500만 명 중에 그 반려동물과 함께 찾고 싶어하는 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이라든가 이런 문화, 그다음에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네. 뭐 숙식 제공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의 연관 산업을 좀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그 혐오 이별 시설이 프로그램 아니라 같은 기피 시설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셔야지 이 장묘 문화를 이제는 기피 시설을 이제는 그 산업화 해가지고 이게 지역 주민의 소득 산업까지도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까지를 인정하기 위해서 서귀포 쪽에서도 아마 이 반려 그 종묘 반려 그 장묘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서귀포, 제주시 한 군데씩 해가지고 그 점점 늘어나는 그 연관 산업을 좀 활발히 하기 위해서 의회도 좀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관련 산업으로 준비하시는 스타트는 어쨌든 이게 지금 장묘 사업 중심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지금 없다 보니 약간 불법을 좀 자행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대부분이 아마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육지부에 반출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함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무시설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24년까지 제주시 하지만 서귀포에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주시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같은 도에서 관리하는 그 센터에서 안락사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 그 폐기물 관리법에 의료 폐기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좀 하고 의료 있습니다. 폐기물로 처리. 예. 아, 좀 안타까운 예, 얘기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빨리 좀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개물림 사고라든지 지금 관련 법 바뀐 부분에서 좀 더 강화된다고 했는데 이 네. 대표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반려인과 반려인 사이 아마 가장 큰 갈등이 이 개물림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반려인들은 본인들이 지켜야 될 패티켓 충실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니라 모든 개는 묵니다라고 저희는 교육을 하거든요. 안 무는 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명심하셔서 이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고 또 비반려인이신 분들은 또 이 반려인들한테는 이 동물들도 가족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불어 이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지금 이렇게 동물보호법 얘기하고 조례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늘 이제 또 다시 이제 계시니까 단속 아까 그 등록 칩의 단속인 것처럼 펫샵에 대한 단속이나 혹은 개 사육장 부분에 대한 단속들 이런 부분들이 왜 작년에 송꽃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개 사육장에 대해서 뭐 여러 부서의 가치들. 근데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걸로 이제 들었어요. 확인을 해본 결과. 근데 서로 이제 각 부에서는 요 부서에서 먼저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이쪽에서는 여기서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고 이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런 개사육장 부분에 대한 점검 네. 이제 지속적으로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펫샵도 마찬가지고. 불법 번식장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저희가 부분?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생산업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허가를 득해야만 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신고제에서 이제 허가제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영업장들도 이제 바뀌고 이렇게 강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에 이제 반려동물 연관 영업하고 있는 데가 한 300곳이 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양 행정시에서 그 이제 서귀포 관내 또 제주시 관내 이렇게 따로 행정시에서 저희가 3월부터 영업장 점검을 시작은 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생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식용개 사육장 같은 것도 제주도에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요거하고는 이제 법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게 네.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또 좀 있는 건가요? 개 사육장 같은 그 경우? 개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보호법상에 우리가 뭐 영업의 어떤 허가와 관련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 개사육장은 이제 도내에 한 37개소가 지금 37개소. 있습니다. 예. 네. 관련돼 가지고 개 사육장이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양 행정시에서는 아마 불법 건축물 그 단속을 좀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아마 많은 그 의무부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가장 나중에 확인하십시오만은 그 국가에서 그 보상해가지고 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법령 준비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걸 지금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가 물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식용 개 사육장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상하면서 전환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보상하면서 지금 법으로 지금 위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까지도 함께 모색했으면 합니다. 네. 뭐 혹시 원장님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따로 개사육장이 법령이 이제 동물보호법을 적용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갈등들이 사실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개사육장이 해도 반려동물입니다. 네, 입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족인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또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좀 인상이 남는데요. 오늘 토론 이런 정도로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마무리 말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지난 토요일 저희도 이제 새별 노름에서 그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이제 개최를 하면서 사실 도내에 거주하시는 가족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런 참여와 또 호응을 보면서 이제 이런 문화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그때 저희가 또 하나 느꼈던 것이 이제 저희가 거기에 별도로 어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네. 축제가 끝나고 모든 분들이 반려견과 관련됐던 이제 배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수거해서 가셔서 축제장 정리하는데 저희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패티켓이나 어떤 남들을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숙하게 정말 다가왔다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이제 아까 김인성 대표님께도 말씀하셨던 이제 약간 그 소외되어 있는 이런 동물들에 대한 저희가 좀 보호 정책들을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반려동물 다 이제 아울러서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떤 정책 발굴들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제 제주도민 4분의 1 이상이 반려인이라면 이제는 이 반려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예. 이제라도 그 반려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그 반려인과 그 반려인의 갈등을 조화롭게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중재적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도 해주셔야 되고 이에 대해서 사람 복지와 동물 복지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될 역할을 지금쯤은 하기 시작해야겠다. 네. 예. 의회에서도 이에 관련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많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네.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게 반려동물 정책을 아주 그냥 뭐 모험사로 꼽힐 정도로 뭐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김희상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외계층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마당개 중성화에 참여하는 원장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당개에서만 살았지 차를 처음 타본 것도 처음이고요. 병원을 와본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당개들이. 거기에서 보호자도 컨트롤 못하고 거기 원장님들도 컨트롤 못하고 근데 좋은 정책을 도와주고 싶고 한데 거기서 오면 병원에 오자마자 너무 많은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는 원장님한테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만 도나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성화 사업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 중성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유기동물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되게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렇게 그 과장님 계시니까 보호센터에서 나오는 모든 개들은 중성화를 완료를 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가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물이 행복한 도시가 사람도 행복한 도시 아닐까 싶습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제주를 위해 반려인들의 패티캠 문화 조성부터 동물 학대 방지 제도 보완까지 사회적 논의가 오늘 토론을 계기로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